그래서 은행은 돈거래를 직업으로 하는 은행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담보를 줘야만 돈을 주로 많이 빌려주죠. 물론 신용대출도 있지만 대부분의 큰 대출은 담보대출이 크다. 자, 형식적 경매. 자, 경매의 세 번째. 자, 세 번째,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경매의 형식을 띠고 있는 어떤 그 매매인데, 자, 일단 경매 형식으로서 처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일단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따라 돈이 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다만 그 형태가 담보가 있냐 없냐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형식적 경매는 좀 다릅니다. 뭐 일종의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상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공장이 하나 있는데, 자, 이것이 상속이 됩니다. 뭐 돌아가시면 결국은 상속되겠죠. 상속이 됐는데 많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뭐 반개 혈족까지 만약에 상속이 됐다. 사촌까지 뭐 상속이 갔다 이러면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 있겠죠. 뭐 누구는 뭐 우주인, 뭐 직장인, 승무원, 뭐 청소부, 그리고 뭐 어떤 공장의 근로자, 의사, 뭐 간호사, 뭐 많습니다. 뭐 교수님, 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우리 사회 구성원 중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죠. 자, 이런 의사가 다른, 생각이 다른, 자,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 다 생각이 다릅니다. 약간의 혈연 관계는 있지만 그들의 상황, 직업,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 부동산이 상속되는 거죠. 상속이 됐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많은 복잡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누구는 이거 빨리 팔아서 사업에 보태 쓰고 싶다. 아, 나 이거 팔아서 여행 가고 싶다. 아, 나는 뭐 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큰 돈 되면 팔고 지금 팔기 싫다.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한 사람이면 아주 간단합니다. 팔고 싶으면 팔고 운영하고 싶으면 운영하고. 그러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팔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뭐 이 세상에 팔고 싶으면 도저히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다가 요청합니다. 팔아주세요. 제발. 정확하게 말하면 뭐 팔아주세요가 아니라 이 재산을 나누어주세요. 나누어주세요. 네. 나누어주세요. 참 법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주세요. 그럼 법원이 이 공장 가서 이거 자릅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요건 너 하고 이거 너 하고 이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팔아서, 자,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그 지분만큼 나눠 가자라고 판결을 합니다. 판결문. 그럼 이 판결문이 나오면 이 팔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경매 형식을 빌려서 이 물건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제발 좀 싸우지 말고 경매로 팔아서 지분만큼 돈을 나눠 가져가라. 이것이 법원의 아주 현명한 판단인 거죠. 판결입니다. 이것이 형식적 경매입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그리고 형식적 경매. 자, 이 세 가지가 있죠. 이거는 약속을 하면서 담보를 잡는 것. 이거는 약속을 하면서 담보 없이 하는 것. 뭐 이 거래가 참 많겠죠. 현실에서는 이 거래가 많을 겁니다. 이것도 재산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경매의 대표적인 겁니다. 쉽습니다. 자, 형식적 경매는 이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팔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겠죠. 그때 법원이 그러면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가져가라는 거죠. 그때 파는 것을 경매 형식을 빌려서 파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경매라고 한다. 자, 그 다음 공매를 또 이해하셔야 되죠. 우리는 경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하니까 공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이 공매의 종류는 우리 공매 절차 수업을 할 때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압류자산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서 발생하는 압류자산. 자, 이 공매, 요 부분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구체적인 건 공매 수업 시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공매란, 자, 이런 일반 국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그 경제 활동을 해서 가진 소득을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서 이 사람들이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는 여러 가지 복지와 기반시설, 사회관계시설들을 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죠. 자, 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대한민국 정부, 그 소속에 있는 국세청은 대한민국 정부의 하위 기관이죠. 국세청. 자, 이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가를 안전하게 아주 그리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거래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가와 국민 간에도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런데 이 세금을 안 내면 국가는 똑같습니다. 그럼 법원에 찾아가가지고 야, 세금 안 낸다. 이거 세금 받아줘.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법원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세금을 대신 받아서 줍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국세징수법. 자, 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압류합니다 하고 이 사람들의 자산을 압류해서 이 온비드에서 홍보를 해서 팔아가지고 다시 줍니다. 이 공매의 본질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발생했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간. 갈 것이 가고 올 것은 오고. 그런데 국가로부터 받기는 다 받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받아내야죠. 오고 가는 이 채권 채무의 거래관계, 이 거래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경매고 공매다. 경매와 공매의 본질은 강제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매도자의 의사가 반영돼서 팔고 싶을 때 팔고 싶은, 받고 싶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제3자가 개입하여, 법원이나 자산관리정사가 개입하여 그들의 자산을 강제로 팔아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한테 돌려주는 과정. 자, 그것이 경매와 공매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그 본질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현실의 입장에 서서 법이 하는 얘기를 한번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보통은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부동산 용어사전에서 제가 일단 떼왔습니다. 자, 법원 경매가 무엇이냐? 법원 경매가 무엇이냐? 자, 관련 법령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 법원 경매는 진행하는 거고, 공매는 어떻습니까? 국세징수법. 이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한다. 관련 법령.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 갈 것은 가고 올 것은 와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강제로 팔아서 돌려준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이게 있어야만 우리 현실이 돌아갑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매로서, 자,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매, 법원이 하는 거죠.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기 위해 집행법원을 두고 그 소속기관인 집행관이, 자, 법원의 집행관이 집행행위, 집행절차 이행을 실시한다. 자, 그렇게 하는 경매 방식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절차가 있다.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는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공매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 경매는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매 공매를 참조하기 바란다. 근거법은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 있다. 자, 이러한
법에 대한 설명,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것이 아까 갈 것은 가고 올 것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이 법에 따라서 강제로 팔아서 처리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학습해야 될 범위가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그 법에 따라서 현실을 적용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권을 가져오는 어떤 이러한 어떤 법적인 사고, 법적인 생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 경매, 공매가 신청 접수가 되면 그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진행 절차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진행이 돼서 결국은 언제 팔겠다는 매각 공고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바뀌겠죠? 소유권이 바뀝니다. 바뀌고 나서 새로운 소유자는 명도를 해야 되고 명도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경매 교육은 끝이 났었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가르쳐주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하는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목적, 이것을 공부하고 알고 사고 낙찰가 계산을 하고 명도 그 힘든 부담을 안고 다 해야 되는 모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잘 개발해서 나중에 팔 때는 잘 팔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으로 수익도 얻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한 이것에 맞게끔 이것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염두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 시각 이것들을 저는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질문해 주시면 되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